군더더기 없이 결론부터 받고 시작합니다. 잔치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희망 고문하지 않고 팩트만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을 현혹하는 뜨거운 불장과 코인 폭등세, 이거 새로운 시대의 개막 아닙니다. 폐장 직전 화려하게 터지는 피날레 불꽃놀이일 가능성 90%가 넘습니다. 근거가 뭐냐고요? 언론사 헤드라인이나 제도권 전문가들 말은 거르십시오. 대신 찐 부자들의 계좌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글로벌 투자판을 쥐락펴락하는 소위 큰손들은 이미 짐 싸서 판 떠났습니다. 투자의 신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의 버크셔에서 웨이가 지금 현금을 얼마나 쌓아뒀는지 아십니까? 우리 돈으로 무려 400조 원이 넘습니다.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그냥 현찰로 쥐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좋다는 애플도 던지고 든든하다는 은행 주식도 싹 다 정리했습니다. 살 게 없다면서 셔터를 내려버린 겁니다. 버핏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메타의 저커버그, 심지어 엔비디아의 젠슨 황까지 2024년 말부터 자사주를 미친 듯이 매도했습니다. 닷컴 버블 이후 최대 규모의 내부자 매도입니다. 회장님들은 주식을 던지는데 그 엄청난 물량은 누가 다 받아줬을까요? 네, 바로 이번엔 다르다며 불나방처럼 뛰어든 우리 개미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막연한 공포를 조장하는 삼류 스릴러가 아닙니다. 왜 지금이 역사상 가장 위험한 꼭지인지, 전문가들은 알면서도 왜 침묵하는지, 그리고 이 거품이 꺼질 때 대한민국 경제 어디가 제일 먼저 부러질지 아주 적나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향후 30분,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킬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AI 거품의 민낯부터 까보겠습니다.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AI는 테마주랑 다르다. 실체가 있고 돈을 벌지 않느냐. 엔비디아 실적을 봐라. 맞습니다. AI는 혁명적인 기술이고 엔비디아는 돈을 쓸어 담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투입과 회수의 시차입니다. 농사로 비유해봅시다. 지금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들이 AI라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최고급 비료도 사고 금싸라기 땅도 샀죠. 엔비디아의 매출은 바로 이 비료값에서 나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사과는 언제 따는데? 현재 빅테크들이 AI 서비스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투입한 천문학적인 비용에 비하면 쥐꼬리 수준입니다. 나무 심는데 100억을 썼는데 사과 팔아 번 돈은 1억도 안 되는 적자 상황인 겁니다. 월가 냉철한 분석가들은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서 본전 뽑으려면 최소 5년은 더 걸린다고 경고합니다. 이게 왜 끔찍한 리스크일까요? 2000년 닷컴 버블 시절을 복기해봅시다. 당시 시스코라는 회사는 인터넷망을 까는 장비를 팔아서 떼돈을 벌었습니다. 지금의 엔비디아와 완벽하게 똑같은 포지션이었죠. 하지만 기업들이 더 이상 장비 필요 없다며 지갑을 닫는 순간 주가는 10분의 1 토막이 났고 원금 회복에만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회사가 망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10년 뒤에 열릴 사과 수확량까지 미리 계산해서 가격에 선반영해놨습니다. 쉽게 말해 시험도 안 쳤는데 100점 맞을 거라 확신하고 10년치 용돈을 미리 줘버린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 2026년 즈음 빅테크 중 한 곳이라도 생각보다 돈이 안 되네? 투자 좀 줄여야겠다라고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엔비디아 매출 절벽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덮치고 주가는 와르르 무너지는 악순환의 트리거가 당겨집니다. 이때 제일 무서운 건 심리입니다. 지금 주식 커뮤니티가 보면 떨어지면 땡큐다, 줍줍 찬스다 하면서 더 사겠다는 분들 많습니다. 이걸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역사상 모든 대폭락은 설마 망하겠어? 하며 방심하고 있을 때 뒤통수를 쳤습니다. 저점에서 사겠다고 대기하던 사람들마저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그때가 진짜 지옥의 시작입니다. 현명한 부자들은 이미 계산기 두드려보고 이 위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엑시트하는 겁니다. 오직 개인 투자자들만 AI 불패를 외치며 부자들이 던지는 설거지 물량을 비싸게 받아주고 있는 꼴이죠. 한국 경제, 세계 최악의 시한폭탄, 미국장 무너지는 것보다 훨씬 소름 돋는 뇌관이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부채입니다.
제가 2026년을 위험하다고 못 박는 결정적 이유가 바로 이 빚더미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 겉만 멀쩡하지 속은 테마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이자 감당이 안 돼서 폐업하고 있고 서울 핵심 상권에도 임대문의 종이가 흉물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뉴스에선 조용할까요? 지난 2년간 정부가 억지로 틀어막았기 때문입니다. 은행팔 비틀어서 빚 못 갚는 사람들 만기를 계속 연장해 준 겁니다. 전문 용어로 롤오버라고 하는데 사실상 나라가 카드 돌려막기를 공식적으로 허락해 준 셈입니다. 하지만 2026년엔 더 이상 이 꼼수가 안 통합니다. 두 가지 거대한 뇌관이 터지거든요. 첫째, 건설사 PF 부실입니다. 건설사들이 남의 돈 끌어다 아파트는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됩니다. 악성 미분양이죠. 아파트가 안 팔리니 돈 빌려준 저축은행들부터 줄줄이 돈을 떼이게 생겼습니다. 둘째, 대출 문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집니다. 스트레스 DSR이라는 제도가 시행되는데 쉽게 말해 이제 빚 갚을 능력 증명 못하면 10원 한 장 안 빌려준다고 은행이 셔터 내리는 겁니다. 빚내서 빚 갚는 돌려막기가 원천 봉쇄되는 거죠. 많은 분이 착각합니다. 설마 나라가 망하게 두겠어. 정부가 어떻게든 막아주겠지. 이걸 경제학 용어로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데 아주 위험한 믿음입니다. 경제에는 임계점이란 게 있습니다. 댐에 생긴 작은 구멍은 손가락으로 막지만 둑 전체가 무너지면 정부 할아버지가 와도 못 막습니다. 1997년 IMF 때 기억나십니까? 국가부도 직전까지 뉴스에선 한국 경제 펀더멘털 튼튼하다고 국민을 안심시켰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다들 맹신했습니다. 위기는 항상 정부가 지켜줄 거야 라고 방심할 때 찾아옵니다. 특히 이번 위기가 더 섬뜩한 건 영끌족 때문입니다. 예전엔 기업들이 빚잔치를 해서 문제였지만 지금은 온 국민이 빚내서 주식, 코인, 아파트 사느라 가계 부채가 폭발 직전입니다. 금리가 1%만 튀어도 혹은 집값이 10%만 빠져도 은행에서 통보가 날아옵니다. 고객님, 담보 비율 깨졌으니 주식 강제 처분합니다. 집 경매 넘깁니다. 이게 바로 마진콜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전 재산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강제 청산이죠.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냉혹한 현실입니다. 폭락의 방아쇠는 어디서 당겨지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2026년 어떤 사건이 이 화약고에 불을 붙일까요? 저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미국발 금리 발작입니다. 미국 정부도 빚이 산더미입니다. 돈을 풀려면 빚 보증서인 국채를 찍어내야 하는데 물량이 너무 쏟아지면 이자를 더 쳐줘야 팔립니다. 만약 미국이 국채 금리를 왕창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자금이 안전하고 이자도 많이 주는 미국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한국 같은 신흥국에선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환율은 1,500원, 1,600원 천장을 뚫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한국은행은 외통수에 걸립니다. 환율 잡자고 금리 올리면 빚쟁이 국민들이 다 죽고 금리 안 올리자니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진퇴양난에 빠지는 겁니다. 두 번째 뇌관은 바로 엔화의 역습입니다. 흔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부르는데 복잡한 용어는 다 치우고 핵심 메커니즘만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일본은 그야말로 이자가 없는 거대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글로벌 큰손들은 공짜나 다름없는 엔화를 트럭째 빌려다가 미국 우량주와 코인 시장에 미친 듯이 쏟아부었죠. 그런데 2026년 일본 은행이 수도꼭지를 잠그고 이제부터 이자를 내라고 돌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빌린 돈을 갚으려는 매도 물량이 쓰나미처럼 쏟아지며 자산 시장은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작년 8월 일본이 금리를 찔끔 올렸을 때 전 세계 증시가 어떻게 박살났는지 똑똑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건 고작 맛보기 영상에 불과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육아의 결합입니다. 중동이나 대만 해협에서 포성이 울리고 육아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 겨우 잡은 물가라는 불길이 다시 거세게 타오를 겁니다. 결국 미 연준은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쓰레기통에 처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만 목 빠지게 기다리던 한계 기업들과 영끌족들은
가을바람 앞에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 나갈 운명입니다. 이 악재들 중 단 하나만 현실이 되어도 주식시장은 순식간에 30% 이상 녹아내릴 파괴력을 가집니다. 문제는 지금이 이 세 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덮칠 수 있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의 전조라는 점입니다. 뉴스 앵커들이 떠드는 경제지표 호조라는 환상에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자산 가격은 경제 성적표가 아니라 시중에 풀린 돈의 양에 비례합니다. 지금 그 유동성의 파이프라인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잠기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생존을 넘어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는 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가슴이 턱 막히고 등골이 서늘해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공포에 떨며 이불 속으로 숨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진짜 고수들은 지금 두려움 대신 설렘으로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4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역대급 박앤세일장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낚아채기 위한 3단계 생존 전략을 공개합니다. 1단계. 빚이라는 꼬리부터 과감하게 잘라내십시오. 유식한 말로 디레버리징이라 하지만 쉽게 말해 부채 다이어트입니다. 지금 붉은 불이 들어온 수익 계좌가 있다면 미련 없이 익절하고 그 돈으로 빚부터 청산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특히 금리 변동에 취약한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같은 악성 부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제로로 만드십시오. 하락장에서 여러분 숨통을 끊는 건 반토막 난 주가가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이자와 원금 상환 압박입니다. 몸집을 줄여야 삽니다. 이자 낼 돈이 말라버리는 순간 피땀 흘려 장만한 아파트를 헐값 경매로 넘기게 됩니다. 2단계. 현찰을 확보하고 반드시 달러를 섞으십시오. 인플레 시대에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라는 건 상승장에서나 통하는 헛소리입니다. 폭락장이 오면 현금이 곧 권력이고 왕입니다. 단, 원화만 쥐고 있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제가 휘청거릴 때 원화 가치는 휴지 조각처럼 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는 무조건 미국 달러나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피신시켜 두어야 합니다. 위기가 터지면 환율이 폭등하면서 내 자산을 방어하는 강력한 에어백이 되어줄 겁니다. 그때 천정부지로 솟은 달러를 팔아 반토막 난 삼성전자와 강남 부동산을 줍는 것. 이것이 부자들의 불패 공식입니다. 3단계. 탐욕을 버리고 인내심을 매수하십시오. 개미들은 주가가 10%만 빠져도 저점이라며 불나방처럼 뛰어듭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자산을 반토막 내버립니다. 워런 버핏이 왜 수백조 원의 현금을 움켜쥐고 꿈쩍도 안 할까요? 무릎이 아니라 발바닥 각질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금방 반등할 거라는 섣부른 기대는 접으십시오. 이번 빙하기는 예상보다 훨씬 길고 혹독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주식시장은 이제 끝났다는 비명이 들끓고 외국인 매도 폭탄이 멈출 때 진입해도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훗날 성지가 되길 바라며 오늘 제 이야기가 다소 불편하고 가혹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무조건 다 잘 될 거라는 달콤한 사탕 발림으로 조회수나 구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화려한 파티가 끝나고 난장판이 된 테이블을 치우는 설거지 담당이 여러분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반복되지만 그 결과는 각자 하기 나름입니다. 1997년, 2008년 위기 때 누군가는 차가운 길바닥으로 나앉았지만 누군가는 그 혼란을 틈타 거대한 부의 성을 쌓았습니다. 승패를 가른 건 딱 하나였습니다. 남들이 축배를 들 때 의심하고 남보다 한 발 앞서 대비했는가. 2026년 1월인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의 마지막 1분, 1초입니다. 먼 훗날 이 영상이 그때 그 말을 들을 걸 하는 피눈물. 나는 후회가 아니라 저 영상 덕분에 살았다는 승리의 기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계좌를 열어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가득 찬 욕심을 비워내십시오.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오늘의 분석이 뼈가 되고 살이 되었다면 소중한 지인들에게도 이 경고를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함께 살아남아야 합니다.